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 사항. 자, 칠판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실무, 이제 물건 조사로 넘어왔어요. 중개계약은 아까 끝났고, 아까 계획 수립은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중개계약, 계획 수립 그랬잖아요. 계획 수립은 따로 실무에서 안 배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 이 물건의 조사 확인이 나와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이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조사 확인 방법은 이제 뭐 기본적 사항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뭘 조사해야 돼요?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돼요. 뭔 살 조사한다?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이 뭔지 대충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관계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조사를 해야 될까요? 상태, 환경, 입지 조건을 조사해야 돼요. 입지 조건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 조사해야 돼요.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기억나요, 이거? 법에서 취득 관련 조세 조사하라고, 설명하라고. 종류하고 세율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조사를 해야 돼요. 거래 무슨 금액? 이걸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사하고 설명하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런 걸 배운다고. 법에서 설명하라고 그래 했으니까. 자, 법에서 어디서 설명하라고 배웠어요? 확인 설명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35페이지랍니다. 35페이지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있어요? 확인 설명사항 있죠? 거기서 법에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공부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뭐 1번이 뭐 소재지 면적 이거 기본적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걸 이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고 실무에서. 실무에서 이제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 사항 개념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기본적 사항이 뭐냐? 소재지, 면적, 뭐 지목, 경계, 지형, 지세, 기타 등등.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써요.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조사로 떠납니다. 건축물. 자, 토지는, 소재지는 뭘로 조사할까? 소재지는 주로 어디가 나올까요? 토지, 대장, 지적도 다 나와요. 다. 지적 공부에는 다 나와요. 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 대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지적 공부에는 다 나옵니다. 토지 대장도 나오고 지적도면도 나오고 공유지 연명부도 나오고.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 공부해 준 게 좋겠고, 지번까지 몇 번지까지 조사해야 되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 명칭이 있으면 명칭까지 다 조사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국 소재지는 대장을 띄워보면 돼요. 나중에 소재지 어떻게 조사할지 고민하지 말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적도 기본적 사항이거든요. 그럼 토지 면적은 어디가 나와? 도면에가 나와? 토지 면적. 네, 토지 대장이 나와요. 물론 등기부 표제부도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는 무슨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대장이 나와요, 면적도. 자, 이걸 띄워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뭐 과수원부지냐, 목장용지냐 이거죠. 이건 이제 지적법에서, 공시법에서 배울 거고, 우리 과목에서는 확인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을
뭘 보고 확인할까? 과소부지인지 목적용지인지. 토지대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정식 명칭이 나와요. 정식 명칭. 그러면 정식 명칭이 뭐예요? 과수원이면 뭐? 과수원 다 나온다고. 이렇게.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근데 지적 도면에도 나와요. 임야 도면에도 나오고. 자, 여기는 부호가 나와요. 부호가. 그럼 과수원은 뭐라고 나와? 과. 목장용지는 목. 그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서면이든 이 서면이든 가능해. 근데 여기는 정식이 나오고 이건 부호가 나온다고. 됐죠? 그럼 뭐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 다 나오니까. 갑자기 목이 나오는데 목만 빼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이 뭘까? 그러고. 그렇죠? 목이 목장용지. 그럼 공장용지는? 장 그러지. 그러니까 이 부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서면으로 가능하다. 됐어요? 그럼 경계하고 지형. 토지 경계. 알죠? 지형이 뭐예요? 지형. 모양. 형태. 그런 지형을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사각형 토지냐, 직사각형 토지냐, 뭐 이런 거. 삼각형 토지냐, 아무렇게 생긴 이런 토지냐, 이런 걸 말해요. 토지 모양. 이걸 지형이라는데, 토지 경계고, 그러면 이 지형은 토지 모양, 정사각형,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이거의 가격이 많이 나가겠어요? 이거의 많이 나가겠어요? 위에 거죠? 그럼 삼각형도 별로 안 좋겠죠? 뭐 택지 같은 거 안 좋지. 삼각형 건물밖에 안 되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그래서 이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럼 이것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뭘 보고? 도면 보면 돼요. 지적도면, 임야도. 이 둘 다 마찬가지. 경계도. 경계는 도면상 나타나는 선을 말해요. 이게 지적도면이다 그러면 이 선들이 다 이 경계거든요. 이 경계. 됐어요? 뭐 이렇게 선들이 다 경계들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도면 보면 되고. 그럼 지세가 뭘까요? 지세? 세금? 지세? 땅세? 아니고. 모양? 아니, 개념을 묻는데 현장 탑사가 거기서 왜 나와? 높낮이. 기울기. 경사도를 말합니다. 경사도. 그러면 그 산 같은 경우는 좀 경사가 있어도 되죠. 근데 그 산도 너무 급경사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현장 조사입니다. 이것은 장부에 안 나와. 무슨 조사? 현장 조사. 이렇게 조사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쭉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부족 한번 보충할게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소재지는 그 지번 동그라미, 지번까지 확인하되, 아까 뭘 통해서 떼어보면 되나? 지적 공부라고 적어놓으세요. 지적 공부는 뭐 토지대장도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 적어놓고, 동호수 밑줄 적어놓으시고. 됐어요? 자, 양가로 2번 지목 나와 있죠? 그 1번은 정식 명칭이라고 적어 놓고, 그죠? 2번이 없네. 환지는 나놓고, 2번 그래가지고, 아까 뭘로도 확인한다 그랬어요? 지적도, 임야도로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는 부호라고 적어 놔요. 이게 두 가지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도면에도 나와요. 지목은 도면에도 나온다는 거. 대장에도 나오지만. 됐어요? 예. 자, 환지 관련은 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이야.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오른쪽 면적 나와 있죠?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은 건축물인데 거기 나와 있고 밑줄만 그으세요. 환지 면적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이고.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밑줄 그어놓으시고. 도면에만 나와요. 그리고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에 나옵니다. 지형은 모양을 말하고,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를 말한다 그랬죠? 현장조사 나와 있네. 그렇죠?
매출만 거시금. 이제 건물 기본적 사항. 아까 뭐 소재지 면적은 건물도 아까 조사했지만 그 외의 기본적 사항을 말합니다. 이건 다 뭘로 확인한다? 대장. 그러면 건물 기본적 사항 그 외가 뭐가 있을까요? 건축 연도. 적어봐요. 건축 연도. 몇 년도에 지어졌나 이런 거. 또 건물 용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걸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그건 다 건축물 대장이고 뭐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 여러분들 겉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우리 건물 언제 지었는지 알아요? 이거 몇 년도에? 모르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되고. 자, 건물 방향입니다. 현장 조사입니다. 방향은 대장이 안 나와요. 건물 방향 무슨 조사? 방향이 뭐요? 남향이냐 동향이냐 북향이냐 이거죠? 그죠?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남향집 동향집 이런 게 좋죠. 서향 북향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현장 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은 이렇게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죠? 그런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이걸 넣으면 되고. 그럼 권리관계 조사로 떠납니다. 권리관계 조사로 떠날게요. 어디를 떠나요? 권리관계? 등기부로 가. 칠판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지? 날도 추운데 칠판으로 가요. 그죠? 자, 그러면 권리관계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공시된 권리. 공시된다는 말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이건 등기상 증명서 볼 줄 알면 돼요. 소유자는 갖고, 저당호는 을구. 뭐 그렇게 나오죠? 뭐 공시된 권리. 예. 그러면 미공시된 권리는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조사해요? 현장 조사하면 돼요. 가서 확인해야 돼요. 탐문을 통해서. 그럼 이제 여기는 등기 볼 줄만 알면 되니까 공시법에서 하니까 놔놓고 미공시 권리가 뭔지만 알면 돼요. 여기는 가서 탐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미공시 권리가 뭐가 있을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거. 유치권. 또 분묘, 기지권, 또 법정, 지상권. 원래 지상권은 등기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지상권?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등기가 안 돼요. 법률 규정이란 뜻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또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 안 된 게 훨씬 많죠. 될 수도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한다? 현장 조사.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돼 있어요? 등기부에 나온 게 문제가 돼 있어요? 나오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항상 문제, 경매도 마찬가지. 경매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되지 등기부에 나온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이제 내용까지 시험에 나온 것은 유치권은 민법에서 내용이 나오고 우리 과목에서는 내용 안 나와요. 등기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과목에서 나온 것은 분묘기지권하고 임차권이에요. 이해됐어요? 법정지상권도 민법에서 나올 거고 이제 분묘기지권 민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 자주 나오고 임차권도 민법 우리 과목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임차권은 주임법 배우잖아요. 상임법. 그래서 거기서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분묘기지권.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이해되셨어요? 오늘은 이제 묘에 대해서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미공시 권리는 현장 조사다. 이런 것이 미공시 권리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등기부상 나온 거 뭐 가등기 감료 이런 거 다 등기부에 나온 것들이고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고 양가리 2번 현장 조사 이게 미공시 권리거든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현장 조사 이렇게 나와 있네. 뭐 임차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분묘기지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게 다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왔어요. 뭐 어차피 분묘기지권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분묘기지권.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면 주로 장사법을 공부해요. 장사법이 이제 좀 생소해서 그래요. 장사법도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분묘기지권 개념 잡고 들어갈게요. 분묘기지권 의의가 뭐예요? 의의. 민법에서 배울 건데. 자, 분묘기지권 뜻. 자, 우리가 분묘기지권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서술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주관식 서술이요. 예. 예. 해놓고. 거기까지. 아, 좋았어요. 그럼 100점 만점에 20점. 자. 어려워, 이제. 아, 분묘기지권 개념. 남의 그 땅이다요. 예. 예. 이게 진짜. 시체로 어떻게 했나고? 묻어놨다고? 몇년 동안 뭐 아니, 개념을 쓰라고. 의의. 뭐,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여기. 감이 안 오고, 이게. 제사 지내. 여기는. 이거 말한 거 합쳐서. 타인의 토지에 예. 분묘를 세워서 예. 20년간 예. 20년 같은. 가지는 권리. 뭐 하는 권리? 그게 중요하네. 그게 중요해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뭘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그렇지.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자, 봐보세요. 가부 토지에, 토지는 누구 거요? 가부 거고, 묘는? 월 거.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 즉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지. 뭔 소리 아세요? 그럼 묘는 누구 거요? 을 거. 토지는? 그럼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분묘기지권이요. 이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지상권은 개념 뭐예요? 권리. 뭘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 지상물이. 건물이나 건축, 공작물이나 수목. 비슷하죠? 다만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거고 여기는 뭘 소유하기 위해서?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똑같잖아요, 지상권하고. 다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의일은 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상권 파트에서 분묘기지권이 나와, 민법. 책 그렇게 편지가 안 돼 있을까? 돼 있죠? 지상권 파트에서 특수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뭐 구분지상권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똑같잖아요, 개념이. 다만 뭘 소유하기 위해서?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간단해.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알고 보면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자, 칠판 봐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뭘 받아서? 우리 갑 찾아가서 묘 쓸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럼 승낙을 받아서 썼어, 안 썼어? 그러면 이 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 그럼 이때 기간이라고 지료 문제는 합의하면 돼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몇 년간 써라. 지료는 1년간 얼마씩 달라. 됐어요? 근데 승낙을 받지 않고 쓰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어떤 경우? 시효 취득하는 거. 몇 년간? 20년간. 아까 다 20년을 이야기하대. 자, 20년간 평온하고 뭐하게? 공연하게. 자, 분쟁이 없었단 소리죠? 그 공공연히. 이럴 때는 갑자기 이제 갑이 20년 지나서 내 땅 내놔. 분묘 빨리 이장하고 내 땅 내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때 우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때는 지료는 무상입니다.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료는 일반적으로 무상이에요. 이렇게 약정이 있는 거 빼고는. 됐어요? 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누구 토지, 갑의 토지, 누구 분묘? 갑의 분묘가 있어. 가족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어요. 누구에게? 을.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 묘는 갑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지 사고 내 땅 내놔 그러면 이 사람 분묘기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개공이 갑하고 을 사이에 이 토지 임야를 중개할 때 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 안 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미공식 권리가 문제가 생겨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중개할 때 이해됐습니까? 개공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됐죠? 예. 자, 그럼 셋 중 하나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러면 이것 따라서 무조건 취득한 게 아니죠.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두 가지.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이거 있어야 돼, 이거 뭐예요, 이거? 봉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시신이 있어야 돼요. 자, 시신 같아요? 뭐, 살아있어? 아,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아, 여기는. 강아지 같아? 여기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누워있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좀 일어나. 그렇죠. 좋았어요. 하여튼, 이걸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개미 같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 같다. 또 어떤 분은 아메바 같다. 그러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신하고 봉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시신 없는 것은 가묘라래, 가묘.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봉분이 없어야 안 돼요. 왜 봉분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걸 공시를 해줘, 묘라고. 등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충족돼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적 효력 범위는 이 기저부만 미쳐요, 주의 공지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칠판에는 네모한까지 다 미친다. 네모한은 사용할 수 있단 말이고, 기간은 몇 년으로 봐? 뭐가 또 20년이요? 기간. 아니, 이 약정이 있으면 일단 뭐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시효 취득하는 약정이 없잖아요.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계속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민법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봐줄게요.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 2번에 분묘기지도권 취득 세 가지 방법이 있죠. A 뭐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만 동그라미 주세요. 니은은 평원에서 이거 시효 취득이요. 시효 취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에다가 파는 걸 말해요. 예, 그거 이제 셋 중 하나입니다. 이해되세요? 기지권자 나와 있는데, 그 분묘 소유자, 첫째 주로단. 그리고 공시 방법은, 아까 시신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랬어요? 봉분.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어요. 뭐, 시신이 없으면 안 된다. 평장, 암장돼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됐어요? 공시는 시신 플러스 봉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니을 범위 두 번째 후단.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먼저 미쳐.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지료 지급이 나와 있잖아요. 지료 지급 나와 있어요? 자,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동그라미. 자, 약정이 없는 이상 시효 취득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되게 쉽죠. 자, 전속 기간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계속돼요. 소봉사를 계속하면 계속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쉬운 것 같다. 그렇죠. 그냥 쉽다 해봐.
어려워도 쉽고 쉬워도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제목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연고자란 말이 나와 있는데 연고자는 그 순서 한번 보세요. 기억이 뭐요? 배우자를 말해요. 배우 무슨 배우예요? 무명 배우 뭐 그게 아니고 배우자 니은이 자녀 두 번째, 세 번째가 부모, 네 번째가 자녀의 직계비성, 다섯 번째 부모의 직계존속 뭐 이런 게 이제 연고자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연고자는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리 2번은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리 3번 몇 가지 봐드릴 건데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하고 관계없이 설명할게요. 자, 봐보세요. 이 장사법에서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용이 신선하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빨리빨리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부터 보고 들어가요. 자꾸 반복하면 돼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묘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시행 시기 알아야 돼요.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될까? 잘 모르겠죠? 2001년부터 시행돼요. 2001년 1월 21일. 자, 2001년이라고 기억하세요. 2001년 이후부터 설치된 묘만 이 법을 적용돼요. 그러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지금 한 20년이 좀 다 돼가죠? 그 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장사법에서는 설치 기간이 30년이거든요. 그죠? 아까 분묘기지권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기간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는 30년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뭔 소리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에 가면 묘들 많죠? 그러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는 70년이든 80년, 90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묘는 기간이 30년이거든요. 연장하면 60년이야. 그러니까 이 제한을 받는데 그 전에 설치된 묘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사법은 2001년 1월 13일인가 됐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묘만 적용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2001년 시행 시기 알아야 되고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국가가 설치한 묘가 뭐가 있어요? 국립묘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기간 제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럼 전직 대통령 다 묻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60년, 30년 지나면 다 이장을 해야 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묘는 적용되잖아요. 이건 두 가지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 시행 시기하고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을 공부할 때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묘지 구분입니다.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로 나눠져요. 이 개념 잡아드릴게요. 공설묘지하고 무슨 묘지? 그럼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일 것 같아요? 아까 국가는 아니라고 했는데 또 국가란 말 나와. 좋아.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비 왔으면 밖으로 내보낼 뻔했어요. 이해됐어요? 감기 또 걸려. 그저 겨우 나섰는데. 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요. 그러면 국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자치단체들이죠? 자, 여기가 설치한 묘지가 공설묘지. 그러면 사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겠어요? 이거 개인. 근데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개인묘지, 또 가정묘지,
정중 문중묘지입니다. 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법인묘지란 말을 써요.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그냥 들어봐요.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다 할 거고. 개념. 개인묘지라는 것은 한기분묘를 말합니다. 몇 기분묘? 한기분묘를 개인묘지란 말을 써요. 자, 가족묘지는? 가족이 문제인데 민법상 친족관계.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해요. 이해됐어요? 여기는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해요. 그럼 법인묘지는? 아니, 불특정 다수인인데.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묘지는 몇기분묘?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구역 설치하는 거. 이것은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이건 누구를?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 법인묘지라 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충 개념 잡았죠? 자, 그러면 일단 종류가 4가지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돼요. 뭐 구체적인 개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몰라도 일단은 되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내용 몇 가지만 할게요.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개인 묘지를 설치했으면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설치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그러면 가족 종중 법인 묘지 있습니까? 가족 종중 법인 묘지는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가 아니라 뭐다? 허가. 이것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허가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사전. 사전 허가. 무슨 허가? 허가. 사전 허가입니다. 그럼 어떤 것만 신고요? 개인묘지.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예요. 사전 허가를 받아 설치하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라. 됐어요? 그리고 이 허가를 내줄 때 이 법인은 어떤 법인만 허가를 내주느냐? 재단법인에 한해서 허가를 내줘요. 무슨 법인에 한해서? 그럼 사단법인 같은 건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줍니다. 이거에 한해서. 한해요, 그러니까 이거. 오로지 무슨 법인만? 재단법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준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이제 면적 들어가 볼게요. 이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이 있어요.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이하하고 같은 말이고, 여기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여기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만도 많은데 여기는 또 이상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개인 묘지는 얼마? 30. 가족은 100. 종중은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이제 이것은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30, 100, 1000, 10만. 법인만 이 손이 2로 가야 돼. 나머지 다 내려가고. 됐어요? 자, 따라해서 시작. 30, 100, 1000, 10만. 이렇게 암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되게 재밌어.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여기 올 때도 30, 100, 1000, 10만. 계단 내려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올라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설거지 할 때도 30, 100, 1000, 10만. 빨리 할 때도 30, 100, 1000, 10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다 안 외워지니까 내가 외워서 넣어준다고. 몇 번 따라하면 다 해. 그죠? 기준 면적. 그러면 왜 허가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면적이 커요, 적어요? 크죠? 근데 개인 묘지까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고 30밖에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예를 봐보세요. 이거 10만이나 되는데
모든 산을 다 파헤쳐 놓고 신고하면 되겠어요? 미리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지. 상식적으로. 됐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래야 안 잊어먹지. 자, 한 기당 점유 면적 봐보세요. 한 기당. 묘 하나당. 한 기당 점유 면적입니다. 이것은 개인 묘지는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아까 몇 기 분묘가 개인 묘지를 했어요? 한 기. 그러니까 똑같고, 이것이 10이에요, 10. 합장했을 때만 15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족묘지 예를 들면, 가족묘지가 설치 기준 면적이 얼마입니까요? 100이잖아요. 근데 하나, 1기당, 이 묘는 전부 다 얼마? 10. 합장했을 때면 얼마? 15. 3기다라면 3개가 다 10, 10, 10 그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도 설치 면적은 10만이지만 하나당은 전부 다 얼마? 10. 합장했을 때만 15. 개념 잡았어요? 아, 그 말이다. 그래서 거기 도표에 나왔을걸? 도표에 그 1기당 점유 면적 두 번째 칸, 설치 면적 세 번째 칸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표. 그리고 이제 개인 묘지는 신고 30일 이내, 나머지는 사전 허가. 나와 있습니까? 예. 다만 법인 묘지만 재단 법인에 하나요.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법인 묘지는 무슨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준다? 재단 법인만 허가를. 그 책이 없잖아요.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책에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 이 개념 잡았어요? 그 높이는 나누세요. 그 높이는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이거 공부하러 떠날 겁니다. 자, 설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30년.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이 30이냐, 30년이냐.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길고 저기는 짧고.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뭐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살다 보면 금방 30년이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이 가능해요. 자, 몇 번까지 가능해요? 딱 한 번만 가능해요. 원래 30년이에요. 그러면 한 번까지 연장 가능하거든요. 30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최장 몇 년이 돼요? 60년이 돼요. 그럼 연장 안 하면 몇 년? 연장하면 60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끝나면 어떡해요? 30년이 끝나든 60년이 끝나든. 아니 끝났는데 그 묘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이제 설치 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몇 년 이내? 화장을 하든지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요. 봉안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옛날로 말하면 납골시설, 그죠? 이걸 옮기게 돼 있어요. 뭐 비석이랄지 상석 이런 거 다 철거해야지. 철거하고, 이해됐어요? 예. 몇 년 이내? 1년. 몇 년 이내? 1년. 이게 이제 설치 기간에는 오른쪽 나와 있을 거예요. 양가에서 보면 기간 나와 있습니까? 몇 년? 30년. 1번에 그렇게 나왔고, 30년 이래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3번은 뭐냐면, 연장 기간이 너무 길면은, 뭐, 서울 같은 데는 묘쓸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면은 안 되니까, 그 조례 동그라미. 두 번째, 조례로서 5년에서 3년 미만 안에서 설치 기간 연장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 기간 동그라미. 원래 기간은 단축 못 합니다. 원래 기간은 단축 못 해요.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게 이 연장 기간 지금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묘술 장소가 없어요. 사실 30년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 조례,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로 5년에서 몇 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이건 예입니다. 어디까지다? 서울에서 15년으로 조례로 단축해놨다 가정하면 최장 몇 년이 되겠어요? 45년이 되지. 이해되셨어요? 이건 단축 못해요. 거기 연장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 자, 설치 기간 끝나면 또 몇 년 이내? 1년 이내 밑줄 그으시고,
시설물 철거합니다. 매장된 유골을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 옮겨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양가로 6번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양가로 7번 또 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가로 7번이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 기간을 연구소에 알려야 되고, 연구소 그것을 공고하란다. 이제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부 토지에 을이 승낙을 받지 않고 묘를 탁 써놨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까 우리가 분묘기지권에서 승낙받지 않아도 몇 년간 평원 공연하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아까 2001년 1월 이후에 설치된 묘는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이전에 적용되지 않고 이후는 적용하죠. 그러면 이후에 쓴 것은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용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토지 사용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토지 사용권 주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법 이후에는 시효 취득이 안 돼.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묘들 있잖아요. 시효 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된다고. 그 이전에 설치된 묘만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하고 분묘 보존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장사법에 규정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그 책에는 그게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부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갑이 이 묘를 바로 파서 버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묘를 바로 팔아서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뭐다? 개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몇 개월 이상 알려야 되고, 모르면 공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알리고 나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개장이란 말 있어요? 허가 받는단 말? 허가를 받아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개장한단 말은 없네. 자, 거기 제목 옆에다 허가를 받아 개장 그렇게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그 절차가 3개월 이상 전과 연고지에 알리라. 개장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라. 모르면. 이해되세요?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개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 책에 이제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그렇다 치고 개장이 뭘까? 개장. 용어 좀 잡아 드릴게요. 오픈해? 그래, 오픈해 놓는다. 그러면 요즘은 전설의 고향 잘 안 하죠? TV에서.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면은 비 오는 날 딱 묘가 열리면서 연기가 팍 나면서 누가 소복 입고 탁 올라오잖아요. 열어놓으면 그런 거밖에 더 돼? 그죠? 개장이 뭘까, 개장? 개장이란 말은 이제 이게 상당히 광범위해요. 여러분들 개장 개념 잡아드릴게요. 개장이란 용어. 이제 뭐 장사법에서 용어가 또 정리가 돼요. 법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을 공부하면 거기에 대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분묘입니다. 분묘. 이쪽에 있는 분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결국 이장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 시체나 유골을, 이 묘에 있는 시체나 유골을 화장시키는 것도 개장이란 말을 써요. 됐어요? 그리고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도 개장이란 말을 써요. 무슨 시설로 옮기는 거? 이쪽 분묘로 옮기는 거, 봉안시설로 올리는 거, 화장하는 거. 그리고 자연장하는 것도 개장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자, 봉안이란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이쪽 분묘로 옮기는 거, 화장시키는 거, 봉안시설로 옮기는 거. 봉안시설도 어차피 화장해서 옮길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리고 자연장하는 거.
자연장 하는 것도 봉합. 그럼 자연장이 뭐예요 또? 용어 막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타나죠. 가루를 뿌려 어디다가? 바다나 강에다가. 한번 뿌려봤어요? 안 뿌려봤어. 그냥 TV에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아주 좋았어요. 아주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봐. 자연장이라는 것은 자, 화장하면 골분들이 있어 없어? 저 분묘를 어차피 꺼내서 식체나 유골을 꺼내서 화장시키가 아니라 골분을 수목 밑이나 잔디 밑이나 화초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연장. 그래, 골분을. 그죠? 예, 이걸 자연장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거기에 옮기는 것도 결국 개장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장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러죠? 근데 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옮기거나 어차피 다 화장시켜서 하는 거죠, 이것도 화장시켜서 하는 거, 이것도 화장시켜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제 이장하는 거고, 이런 게 다 개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개장은 허가를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은 신고예요. 원래 이제 이것도 매장 개념. 매장은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매장은. 그리고 이제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도 신고인데 사전 신고예요. 미리 신고. 그리고 개장도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예요. 다 신고거든요. 여러분 교재는 이게 없어요, 지금. 여기 없죠, 지금. 나와 있나? 매장, 화장, 개장. 없죠? 없어요. 그 8번, 9번은 나눠서 이거 자연장지까지 하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자연장지는 서서 해야 합니다. 이거 더 공부가 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헷갈리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책에는 없는데 이게 매장이란 건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말하거든요. 며칠 내 신고? 30일 묻어놓고 신고하라. 근데 화장은 불에 태운 것을 장사하는 건 미리 신고하고 태워야 돼. 왜 그러겠어요? 왜? 나중에 신고하면 뭘 태운지 모르잖아요. 뭐 사람을 태웠는지 개를 태웠는지 뭐 그죠?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고 사전 신고입니다. 그리고 개장도 어차피 이거 화장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신고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개장인데 뭐요? 허가. 여기는 개장인데 뭐요? 이거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요? 아니, 어떤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개장하고 어떤 경우는 사전에 신고만 하고 개장을 한다 이 말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나무 분묘를 옮기는 거잖아요. 나무 분묘를 개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아서 개장하는 거고 이건 자기 거.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뭔 소리야? 같은 개장인데 어떤 건 신고고 어떤 건 허가잖아요.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뭐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돼. 그냥 대충 고개 끄덕끄덕하고 시험장에 가면 하나도 못 푼다니까. 시험 볼 때만 재밌어. 다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랬잖아요. 다 맞을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근데 다 맞추면 다 틀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잘 만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정리하시고 짚어준 걸 잘 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과목에 맞게 공부하라고. 과목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형식이 다르니까 우리 과목은 중개사법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이해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점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쳐라 이런 것은 다 문제화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걸 바꿔서 출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연장지는 서서히 해야 돼. 이거 복잡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장사법까지 오늘은 공부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공부한지 아세요? 권리관계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공법상 거래규제 농지증이 있어 없어? 이게 거래규제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또 뭐 뒤에 경공매 이런 것은 뭐 서서히 해도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하여튼 다음 주에 마무리 지으면은 이제 대충 한 바퀴는 돌아가요.
기본적인 거.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뒤에 내용이 많아요. 3시간에 다 하도 못해요, 이거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가볍게 집에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